안녕하세요. 맨들맨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에 개인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아직 누르시지 않으셨다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하고 좋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인공지능에 대하여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공지능 시대 개인이 살아남는 방법 4가지를 많은 고민과 연구 결과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존 외우는 것을 잘하는 교육관념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산기가 나온 이후로 암산을 못하는 것처럼 또는 휴대폰이 등장하고 전화번호를 외우지 못하는 것처럼 외우는 교육은 AI의 딱 먹잇감입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지식은 온라인 세상인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하여 세상의 많은 지식을 전 세계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현재 하버드나 예일대, MIT 등 강의 내용을 유튜브를 통하여 무료로 오픈하고 있고, 그 이유는 기존 모든 교과 과정이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되지 않는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교육 스타일이 바뀌기 때문에 기존 강의 영상을 유튜브에 오픈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지식이기 때문에 오픈을 다 시켜버린 거죠. 유튜브에서 하버드대 강의라고 검색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14년도에 개교한 미네르바라는 인터넷 대학이 생김으로써 기존의 교육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실제 미네르바 스쿨을 졸업한 졸업생 진로가 아이비리그보다 성과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까요? 단지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이과, 문과 통합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문과, 이과 통합만 했다고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의문입니다. 근본적으로 달달 외우는 전통적인 교육 방식, 체계 개념을 바꾸지 않는 이상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공지능 시대 기존의 교육 시스템이 무너지는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인공지능 특징은 기존의 자료화, 명문화되어 있는 모든 지식과 기술을 빠르게 인간보다 습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동안 기존의 입시 교육을 보면 외우는 것을 잘하는 학생이 우수한 학생으로 평가를 받고 좋은 대학 입학 및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취업 자리를 보장받아 왔던 시대였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기존 지식과 기존 기술 경쟁은 시간이 갈수록 인간은 인공지능 AI를 대적을 못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분야는 데이터로 알고리즘을 짜고 그래픽을 만듭니다. 데이터는 앞으로 인공지능의 먹잇감입니다. 인간보다 인공지능이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에 대한 빠른 결과값을 도출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인공지능이 못하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기존 인간이 하던 재현이나 정확성 기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AI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인간만이 가지는 장점이 창조적 상상력이 경쟁력이라고 봅니다.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잠재의식 속에서 나오는 상상력과 아이디어는 절대적으로 인공지능 AI가 인간을 넘보지 못합니다. 현재도 국내 최고 명문대인 S대를 졸업하고 과거보다 취업률이 절반이나 떨어졌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기업들은 자동화 시스템과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대체되어 가는 중에 있습니다. 대다수 많은 국민들은 앞으로 일자리를 잃고 인공지능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 우리나라 학자들도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저의 관점은 오히려 아날로그적 감성에서 어느 정도 답이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인공지능 AI는 딥러닝 기반 디지털 데이터의 집합체입니다.
인간은 아날로그적 감성과 감 가지고 있는 따스한 피가 흐르는 생명체입니다. 이때까지 우리들의 삶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보단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사회의 하나하나의 부품처럼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감성을 가지고 어떤 일을 만족과 행복해 본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앞으로 점점 다가오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감성적 공감 능력 개발과 감성 개발을 통한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은 자신의 잠재의식의 다양한 조각으로 무의식에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AI는 데이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력이나 상상력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AI 인공지능이 만연하는 사회가 된다면 직업 변화가 어떻게 될까요? 가장 좋은 직업은 새로운 인공지능을 창조해내는 직업이 1순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천재적인 두뇌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극소수만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제어하는 직업을 가질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 이외에 로봇, 드론 택시, 자율자동차 등 미래 산업 역시 인간의 노동력이 거의 필요 없는 공장 자동화 시스템으로 개발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자동화 공장 시스템 역시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은 수학적 알고리즘 기본 베이스 바탕으로 정확성, 규격화, 규칙성이 인간보다 정확하기 때문에 향후 미래에는 로봇이 로봇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올 거라 예상합니다.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결국 인공지능 로봇들은 인간을 대신하여 인간들을 위해 생산 유통하는 일을 하고 서비스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디지털 기술이나 미디어 기술을 자신의 독자적인 영역과 융합을 시도하고 경험을 하십시오. 아무리 앞으로 아날로그가 우대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도 온라인 미디어와 결합 융합되지 않으면 첨단 미디어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희소성을 입증받을 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수공예품이나 멋진 장식품이나 인공지능이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는 분야가 뜰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인간만이 가지는 감성을 온라인 미디어 매체를 통하여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알려야 가치를 입증받을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창의력과 상상력 기반의 직업들이 많이 뜰 것으로 예상되는데, 상상력과 창의력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전통적인 예술하는 화가나 조각가, 음악가 등을 예상하시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기존 화가들의 붓터치나 그림 패턴을 분석하여 그것을 다른 작가 그림 패턴과 섞어서 새로운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벌써 몇 년 전에도 나왔기도 합니다. 음악 역시 기존의 음악 패턴을 분석하여 인공지능이 편집 작곡한 음악도 몇 년 전에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순수 미술학과들을 폐지하는 대학들이 많으며 10년 전부터는 전통적인 예술학과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미디어 아트 관련 기술이나 교육을 시키는 대학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기존 핸드 드로잉, 과거 스타일의 회화나 조각이 아니라 컴퓨터를 활용하거나 미디어를 결합한 자신만의 독특한 뉴 미디어 아트 스타일이 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도 미디어 아트 쇼를 하는 곳은 관객이 전 세계적으로 넘쳐납니다. 허나 기존 전통적인 화랑은 파리만 날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예술 분야도 자신의 창작물이 대중과 감성적 소통을 위해서는 유튜브나 미디어, SNS를 통하여 감성적 소통을 이루어지는 시대가 될 거라 예상합니다. 감성적 영역 예술 전공이나 일들이 과거와 같이 순수 예술 미학적 소통이 아니라 온라인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새로운 소통이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인문학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전을 통하여 우리는 인간의 지성을 밝히고 알아가는 것은 미래에도 통용이 됩니다. 하지만 온라인 미디어 형식으로 바뀐 세상은 누구나
파이프 몇 개만 두드리면 관련 인문학적, 미학적 관점 내용과 얘기들이 전 세계적으로 올린 영상이 엄청나기 때문에 솔직히 전문 용어 몇 개 좀 쓴다고 책을 좀 읽었다고 아는 체 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문학 전문 용어나 미학적 용어들은 핸드폰에서 손가락 검색으로 몇 번 치면 초딩도 알 수 있는 시대입니다. 지식을 내세우는 시대가 아닌 지식을 알기 쉽게 서로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그 감성을 나누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 형식이나 보는 관점, 소통 관점이 미디어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정신의 요구 조건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변모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디자인 분야도 보면 삼성의 인공지능 휴먼인 네온 경우 어느 것이 실제 인간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정교함이 높습니다. 앞으로 게임이나 가상현실, 죽었던 배우를 인공지능 캐릭터로 영상에서 되살리는 작업은 머지않아 이루어지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화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재현하고 빠르게 렌더링을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 분야도 재현하는 기술만 가지고 먹고 사는 시대는 이제 서서히 끝이 납니다. 기존 재현 모델링 할 경우 물체를 3D 스캐닝 한다면 간단하게 모델링으로 만드는 시대이고, 아이폰으로 얼굴 인식이나 동작을 모션 캡처를 활용하여 애니메이션 데이터로 만드는 것은 현재로 앱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개인도 가능한 시대입니다. 새로운 환상적인 사람들이 전혀 보지 못한 환경이나 상황을 연출하여 가상현실화시키는 연출을 한다든지, 그러한 상상력과 창의성을 나타내는 아이디어를 드러내는 요소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엔터테인먼트 분야도 인공지능이 만든 가상 기상캐스터나 아나운서가 등장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더더욱 강조되는 것은 개인의 경험과 잠재의식에서 나오는 아이디어 상상력이 중요한 시대가 됩니다. 상상력은 많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생각한 경험이 잠재의식으로 들어가서 융합되어 나온 인간만의 부산물입니다. 앞에서 말한 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도 그러한 아이디어와 상상력은 여러분의 경험 자산을 믿고 끄집어내신다면 충분히 무궁무진하게 개인의 생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취미를 지속적으로 앞으로 개발을 하시고 업그레이드를 하십시오. 그게 언젠가 돈이 될지 모릅니다. 점차 개인화 시대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개인의 취미를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고 손에 익은 기술들은 누구나 잘합니다. 앞으로 시대는 잘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더 잘하게 됩니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재미있는 것을 열심히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재밌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두하고 집중하다 보면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창의력으로 융합된 새로운 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삶은 로봇처럼 특정 일에서 전문가로 잘하는 사람이 대우를 받았습니다. 허나 앞으로 시대는 각 분야에서 AI가 못하는 새로운 번뜩이는 창의적 아이디어로 정말 미치도록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에 빠져야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UN 미래 보고서의 한국 대표인 박영숙 교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2030년도쯤에는 전 세계적으로 국민 기본소득제가 실시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인즉 인공지능 로봇세를 걷어서 일자리가 없는 국민들에게 나누어 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빈민으로 전락한 대다수 국민들이 대규모 폭동이 일어나서 다 때려 부수게 되면 그 사회적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각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생존에 필요한 국민소득제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2030년까지 9년 남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 생각으로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국민들에게 기본 생계비를 주는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코로나라는 세계적 특수 상황에 맞추어 각국마다 재정 형편에 맞게 기본소득제를 실험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엔 미래 보고서의 미래 예측대로 된다고 한다면 9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돈이 되어 국민소득제 외에 들어오는 돈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들은 자신이 그동안 사회생활 하면서 자신 개인의 행복을 위한 취미생활에 대하여 미치도록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살아있음을 느껴보지 못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하라고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살아있음을 느끼고 행복하고 그것을 더욱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그것을 온라인 미디어와 연결하여 소통하고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 기본소득 이외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측한 4가지를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9년간 여러분께서 준비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기존 외우는 것을 잘하는 교육관념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이 현재 계산기가 나온 이후로 암산을 못하는 것처럼 외우는 교육은 AI의 딱 먹잇감입니다. 또한 유튜브 안에 많은 지식을 전 세계적으로 서로가 내놓고 있는 시대입니다. 두 번째, 인공지능이 못하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기존 인간이 하던 재현을 하거나 정확성 기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AI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디지털 기술이나 미디어 기술을 자신의 독자적인 영역과 융합을 시도하고 경험을 하십시오. 아무리 앞으로 아날로그가 우대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도 미디어와 결합 융합되지 않으면 첨단 미디어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인정받을 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취미를 지속적으로 앞으로 개발하시고 업그레이드를 하십시오. 그게 언젠가 돈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4가지를 의식하며 제가 좋아하는 분야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또한 탐구하는 자세로 하기 때문에 맨들맨 채널을 만들고 맨들맨의 아이디어 수업이라는 제 채널 내에 재생 목록을 만들어서 공부와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한다고 해서 너무 겁을 먹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보고서 내용이 다가올 미래 내용이라면 원시 시대 이후 현재까지 노동에 시달린 노동의 역사에서 해방되는 시대가 올지 모릅니다. 오히려 더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는데 더 큰 경제적 이윤이 되려면 앞으로 개인의 잠재력을 활짝 열어야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취미를 업그레이드 발전시키고 미디어와 결합을 시켜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세요.